어, 교육 혁신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짧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혁신 전략을 수립을 할 때 또 혁신 전략을 세울 때 좀 단어를 쉬운 단어를 좀 써야겠다. 이게 가장 큰 제가 쓰면서 좀 생각했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어려운 단어나 뭐 이제 약자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쓰는 사람만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구성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맨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도 안 가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내용을 굉장히 쉽게 쉬운 단어를 가급적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22년에 2030이라고 해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을 이제 새로 만들 때 뭐 저희 자체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2030까지 가면서 보통 이제 5년 내지는 3년에서 5년 단위로 이제 롤링을 하면서 바꾸는데 중장기 발전 계획도 연차별로 수정을 해야겠다 하는 형태로 좀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뭐 대단히하게 바꾸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과제들은 이제 그 종료가 되는 과제들도 있고 해서 연차별로 조금씩 수정하는 그런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지금 정리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게 혁신 지원 사업의 전체적인 맥락하고 연결이 되는데 저희 중장기 발전 계획은 이 첫 번째가 그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교육 인프라에 대한 거고 세 번째는 글로컬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산학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 산학 평생. 그리고 네 번째가 내부 역량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마침 이제 혁신 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도 교육 산학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거의 매칭이 잘 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이 되겠고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이 혁신 전략이기 때문에 교육 혁신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2주기, 22에서 24년도까지 저희가 계속 해왔던 내용들이 이렇게 세 가지 테마이죠. 첫 번째가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거. 교육과정에 뭐 다 똑같을 겁니다. 인성, 그다음에 전공, 융합, 그다음에 학과 특성화 내지는 학생 지원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학생 지원을 좀 초점을 두어서 교수 지원, 학습 지원, 그다음에 취창업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질 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2주기 24년도부터 혁신 전략에 대한 이제 과감한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새롭게 세팅을 한 건 아니고 요 2주기 혁신 전략에 좀 빠진 내용들 저희가 사업 계획을 추가로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추가로 할 때 기존의 뭐 일반 대학이든 뭐 다른 타 대학이나 뭐 좀 앞서 나가는 대학들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발전 계획이나 뭐 혁신 지원 사업 보고서를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다 동일한 형태고 이름만 많이 다르고 절차 과정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이제 유연한 학사 제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융합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이제 그 수요자 맞춤형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죠. 학생 지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 이제 그 지원 기반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저도 여기 혁신 포럼에 와서 쭉 봤을 때 뭐 안 하는 대학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제목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오늘 뭐 이야기할 부분은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걸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좀 문제가 됐다. 그래서 해결을 아직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혁신 지원 사업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기획처에 있으면서 제가 주관을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건 기획처에서 할 부분보다는 교학처에서 교무처에서 중심이 돼서 교육 혁신을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교무처에서 하는 게 이제 올해 뭔가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은 적용은 내년도에 그것도 잘 만들어졌을 때 내년도에 시행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바꿀 수가 없으니까. 또 내년도에는 좀 보완이 필요하면 또 내후년에 적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학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좀 만들어라. 맨날 새로운 거 만들어서 너무 힘들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도 이게 제도가 약간만 바뀌어도 그 교수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항상
애로가 있고, 게다가 이게 교학에서 어떤 교원 관리나 학과 관리를 교학에서 하는데 기획에서 막 추진을 하니까 이게 더더욱 이게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아까 그 세부 과제별로 이제 연도별로 쭉 진행하는 그 전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씩 좀 보면 이제 요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마찬가지죠. 학사제도, 학사유연화 이제 해서 보통 이제 일부 대학에서 우수 사례로 해가지고 뭐 3학기, 4학기도 하고 계절학기도 하고 계절학기 플러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 뭐 유연학기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유연학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이 학교의 교수님들이 학과에서 집중 이수라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집중 수업이죠. 학기라고 하는 거를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짧게 이 2달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서 수업을 하면은 그리고 이름을 뭐 무슨 뭐 실습 학기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게 학기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제가 설득을 해요. 그게 아니라 학기제라고 하면 교육과정의 시작과 끝이 있어서 그게 구분되어야 되는데 그냥 집중 이수로 집중 수업으로 자꾸 학기제라고 해서 이름만 붙이면 뭐 그래서 다 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학사제도는 분리가 안 돼 있고 하나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교양은 15주가 한 학기인데 전공에 있어서는 3주, 12주를 구분해서 하면은 전체적으로 1학기 내에 전공이 2개 학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학기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담당자들도 그게 맞춰서 시스템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등록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저 옆에 인근의 학교는 이제 그 학점별로 그 이제 그 등록금을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비용을 받는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돼서 또 바꾸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는 게 저희 그 학사 관리 시스템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학기별로 쪼개야 되니까. 근데 모든 과가 다 그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과는 그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과는 이제 15주 그대로 한 학기를 운영을 하고 저희가 그런 이제 내부 학사 시스템 저희 자체적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개발 시간도 또 상당히 또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경험 학점 인정 제도 이 부분도 한 2개 과 정도에서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한 5, 6년 전부터. 근데 그게 확산을 시키려고 하니까 의외로 학점 인정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학과마다 내용마다 교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순조롭게 좀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공 이수 제도의 대부분이 전과 제도하고 이제 학점 수료 폐지인데 요거는 최대 학점 수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 학점을 리미트를 이제 걸어놨더니 다른 거 융합할 때 초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전과 제도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협의를 할 때는 뭐 무전공 무학과로 전부 다 싹 100% 풀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시행하는 거는 교학처에서 저희 봤을 때 정말 차분차분하게 풀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이제 10% 또는 20% 진행을 하는데 내년에는 30%만 풀겠다. 내후년에는 50% 풀겠다. 100%는 언제 풉니까? 그때 가서 보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혁신 여러 가지 대학교 사례를 많이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교학에서는 그 정도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해요. 왜냐하면 1학기, 2학기 때 전과도 잘 되고 있고 또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또 때로는 뭐 이 수도권에는 아직까지 이제 뭐 대체적으로 거의 95% 이상 충원이 되거든요. 뭐 그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모집에도 아직까지는 학과에서 막 그렇게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해야 돼? 더 복잡하게? 그래서 만약에 쏠리면 어떻게 될 거야, 한쪽으로. 근데 실제로 많이 쏠리지 않잖아요. 대체 분산이 되는데 인기 있는 학과로는 분명히 쏠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분반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학 간의 학점 교류 이런 부분인데 이 전체 학사제도 유연화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점을 여러 가지 형태에서 또는 소스에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책임 실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생겨요. 책임 실수가 9학점, 12학점인데 10학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과목을 뭐 신규로 교양 과목을 만들고 해도 요새 학생들은 다 온라인을 좋아하니까
대면 교양 같은 걸 안 듣거든요. 그러면 교양 교과목에 담당하는 원어민 교수들이 책임 실수가 모자라요. 그럼 책임 실수를 모자라면 실질적으로 그 뭐 통상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소프트하게 조금 강하게 가면은 급여를 삭감하는 거거든요. 급여 삭감하면은 이게 또 이제 강사 이제 교수들의 어떤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고 또 법적인 문제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법적인 문제로 가면은 그걸 동의를 해줄 거냐 하는 부분에 또 이 구성원들 간에 또 악유가 생기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한 두 분 정도가 책임 실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생겨서 그럼 저희 내부 규정은 기본적으로 한 학기 연장을 한 거, 이제 2월을 시키거든요. 그 다음 학기에 수업을 더 할 수 있도록. 근데 올해는 원어민 교수님 포함해서 한 5분 정도가 책임 실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갑자기 이제 뭐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학점을 취득하는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고 선택권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지금 고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융합 관련해서 저희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뭐 융합형, 연계형 교육과정 이렇게는 계속 하고 있었고 디그리라고 말을 붙이는 거 하고 마이크로 융합 교육과정, 마이크로 융합 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거하고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운영 또는 디그리 운영이라고 하는 거, 디그리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학위를 주고 안 주고의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형태도 만들어 보자. 디그리를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를까지 가자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뭐 어떻게든 만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디그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융합 교육 과정이 좀 많이 있어야 디그리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육혁신원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융합 과정은 많이 만들었어요. 1년에 뭐 7개, 13개 이렇게 한 학기마다 뭐 이제는 한 40개 정도 융합 과정이 있는데 뭐 제 기준에는 좀 마음에 안 들죠.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디그리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 과정의 모델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리를 하려면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공에서 디그리를 만들 수 있고 또 자격증을 목표로 하는 디그리 과정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산업체 직무를 목표로 하는 디그리를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형태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디그리 형태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디그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목표가 뭐냐 하는 거죠. 디그리를 왜 만드냐?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땡땡 뭐 AA라고 하는 디그리를 만들어서 디그리를 취득을 했을 때 채용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프로젝트에서 할 때 그걸 누가 인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산업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 파악을 하고 그 수요 중심으로 디그리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저희 학과 내지는 대학 자체적으로 학과 내에서 그냥 과목 유사 과목만 묶어서 교육 과정을 만들고 이걸 학위를 준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그냥 클러스팅한 것밖에 없잖아요. 영역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직 우리 이제 학과의 교수님들하고 아직 그런 개념을 좀 많이 바꿔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학생주도 역량 설계는 뭐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말씀 디그리에 가기 전에 연계 과정, 융합 과정 뭐 그런 부분이 하나가 모듈형 트랙 교육 과정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뭐 부전공도 있고 뭐 복수 전공도 있는데 학제가 짧다 보니까 학생들의 로드가 너무 많이 커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양 교육이 이제 보통 뭐 인문 소양, 그다음에 뭐 직업 기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저희가 디지털 교양을 좀 추가를 하자라고 해서 내용적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AI 기반의 어떤 교육과정 운영 뭐 이렇게 해서 학생 지원에 AI를 활용하는 어떤 그 교육과정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학생들이 저희보다도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뭐 레포트는 이미 GPT 가지고 다 하고 있고 뭐 감마라든가 뭐 프레지라든가 뭐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내면은 일주일 만에 뚝딱 해갖고 옵니다. 주제만 정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오히려 학생들보다는 교수자들이 좀 더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 전체적으로 AI 활용 역량 강화라고 해서 교수님들 대상으로 과제도 주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행위 이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교원 확보 관련해서 저희가 뭐 CA, AA, JA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AA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학습 상담이거든요. 학습 상담을 저희가 1주기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려웠던 점은 전문가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학생 상담 이제 우리가 뭐 진로 선택이라든가 심리 상담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입학을 해서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서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학습 상담사를 구하고 전문가를 했는데 뭐 이게 좀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학습 상담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심리 상담사는 많지만 학습 상담사라고 하는 분은 이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그게 어려웠고 CA는 뭐 많이 하고 계시고 JA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청강에서도 교원의 겸직 지침 이제 뭐 개정하시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처우 문제 또 소속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모집 단위별로 이제 교원 확보에 대한 어떤 기준 맞춘다고 하면은 수업은 여기저기 가면서 또 학과들끼리 또 소속을 해야 되는데 또 단합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애매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년도에 목표했던 부분들은 사실 24년도에 이 혁신 전략을 제출을 하고 뭐 좀 새롭게 바꿔보겠다 해서 했던 부분들을 어떤 것들은 좀 앞서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방향하고 지침 정도만 만들어 놓고 중단한 경우도 있고 이제 올해 해야겠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계속 잘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죠. 예, 이렇게 해서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쉽지는 않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을 설득시키고 또 변화를 시키는데 일방적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 모든 제도들이 정착을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혁신사업단이나 뭐 기획이나 교학에서는 막 앞서가는데 학과에서는 정작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 나중에 있으시면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